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난다 교회개척의 신난다입니다. 오늘은 이중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저는 이중직에 대한 생각은 기본적으로 사람마다 하나님의 뜻이 다를 것이다 라는 전제 위에 각각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된다는 게 제 생각의 기초입니다. 제가 여러 일을 하면서 장애인 활동 지원이라는 일을 했는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조금 이 일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중직하면 어떤 생각을 하죠? 이거는 무슨 세컨 업무처럼 내가 메인이 있는데 세컨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후다닥 끝내고 내 본업에 뛰어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면서 주님의 뜻을 묻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속해서 따라서 가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도우면서 그 사람의 변해가는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의 세컨 업무가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소명, 사명으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장애인분을 도우면서 이 가족이 바뀌는 것들을 지켜보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제 안에 굉장한 기쁨이 있었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 또 나를 이곳에 부르셨구나 라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 장애인분을 도와왔고 그가 변해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 소명이기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도왔던 장애인분은 저보다 한 10살은 더 많은 남자인데요. 이제 지적 장애를 갖고 있고 그리고 하반신을 이제 못 쓰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장애 등급은 지적 장애만 있었고 이 다리가 어려운 것은 복숭아뼈가 이제 아파가지고 다쳤다가 이제 그 이후에 코로나 때 운동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제 걷지 못하게 됐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되고 또 기어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한 이후에 이제 저를 만나게 된 거죠. 이제 이 분을 처음에 봤을 때 일단 걷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걷는데 굉장히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이제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1년 전만 해도 아예 걷지를 못했거든요.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기어 다니고 이렇게 했었는데 1년 만에 이렇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기하죠?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했던 거는 먼저 좀 상태를 좀 파악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 그 활동 지원 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센터에다가 이제 상태가 어떤 건지를 자세하게 좀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동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또 직접 만나고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사자와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사실 당사자와의 대화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건 이제 지적장애가 있으니까 아주 깊이 나누지를 못하고 또 자기 의사표현을 잘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사자와 어쨌든 좀 대화를 통해서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와 대화를 나눴는데 이분이 이제 50대 중반인데 어머니가 80이세요. 그래서 이 어머니와 대화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어머니가 여러 진솔하게 이제 아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나눴죠. 그리고 그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서 이제 정보들을 좀 취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에 난 상처들을 좀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턱 밑에도 상처가 있었고 팔에도 이렇게 찢어졌던 부분들이 2군데나 있고 뭐 뒤통수 이런 데는 정말 많이 찢어졌었고 또 피부나 아니면 이런 데도 이제 살펴서 이제 아픈 데들을 주로 봤죠. 그리고 나서 이제 먹는 약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상태가 딱 나오더라고요. 이제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일단 지적장애는 한 초등학교 한 2학년이나 1학년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뭐 어른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기본적인 것들에 있어서도 어려운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네이버를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고 네이버란 단어를 몰라요. 그리고 핸드폰에서 어떻게 와이파이를 켜고 또 접속하고 이런 것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지적장애가 심한 상태라는 거를 이제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몸에 여러 병들이 있었는데 일단 뇌전증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이제 장애를 아직 등급을 받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뇌전증이 있었고 이 뇌전증의 증상은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른데 이분은 이제 갑자기 이제 기절을 하거나 이제 쓰러지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몸을 막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냥 잠시 기절하는 그 정도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기절하니까 위험해지죠. 그리고 이제 무릎이랑 복숭아뼈가 왜 쓰지 못하게 됐냐, 왜 걷지를 못하게 됐냐 보니까 이제 그 복숭아뼈를 수술을 하고 나서 코로나 때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굳어져 버린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운동하면 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죠. 이제 먹고 있는 약들은 이제 피부약 그리고 그 뇌전증 약 이렇게만 먹고 있었어요. 피부도 이제 제가 처음 봤을 때 좀 안 좋았는데 아토피가 굉장히 심했고 걷지 못할 정도로 다리에 발바닥에 피부가 심하게 이렇게 고름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이렇게 상태를 이제 처음에 파악하고 그 다음에 했던 게 이제 객관적인 좀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 말고 이제 어떻게 병원에서 또 전문가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진짜 그 다음부터는 줄기차게 병원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먼저 병원 진료 기록을 다 뽑아서 이제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병원 정형외과에 갔어요. 그래서 정형외과에서 무릎이 어떤 상태인지를 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의 재활의학과도 갔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또 어떤 게 제일 괜찮은 건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 신경과를 갔는데 이 신경과는 이제 뇌전증 때문에 이제 진단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어느 정도 안 좋은 건지 약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듣기 위해서 신경과에 갔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 진료소를 갔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장애인을 위한 또는 그렇게 어려운 분들을 위한 특별 부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에 가서 이제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또 받기로 하고 또 진단들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과에 가서 이제 여러 검사들을 했었어요. 이제 이렇게 쭉 해보니까 이제 평가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이제 객관적 진단들이. 그래서 뇌전증은 아주 심한 상태인데 약으로 조금 증세를 좀 누그러뜨려 놓은 상태고 지적 장애가 있는데 이제 지적 장애는 이제 심한 상태가 맞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뭐 2학년 뭐 이 정도 내외 정도. 그리고 무릎을 이제 들어봤는데 무릎이 이제 저희가 제일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왜냐하면 걷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무릎을 들어보니까 무릎은 이제 운동하면 괜찮다. 재활이 필요한 부분이지 이거는 뭐 수술의 영역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복숭아뼈가 또 깨졌었는데 이제 완치에 가깝고 내과적인 부분들 뭐 위나 장 이런 부분도 검사를 했는데 다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제 뇌전증은 그렇고 그리고 또 무릎은 운동하면 되는 상황이었고 지적 장애가 좀 있고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희가 하나 더 발견한 거는 이제 골다공증이 있다는 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운동 같은 걸 무리해서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했던 거는 이제 팀을 구축을 했어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공을 들였는데, 그러니까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이제 주변에 이제 이 장애인을 돕는데 마음이 있는 또는 이제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을 최대치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장애인 활동 지원사들과 통화하면서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좀 물어볼 수 있는 다른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네트워크들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주민센터에 가니까 장애인 담당자 공무원이 있더라고요. 구급 공무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좀 물어봤어요.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연락해서
이제 장애 등급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고, 또 지역 보건소 장애인 지원 담당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물리치료나 아니면 여러 기관들을 이렇게 소개받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장애인 방문 진료를 신청해서 365 병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의사와 간호사분들이 오셔서 여러 진단을 좀 해주고 약도 처리해주고 이렇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의 재활 상황들을 계속해서 좀 알려주고 싶어서 소식지를 만들고 이제 주변의 관계기관 사람들에게 이제 뿌려서 그분들이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이제 요렇게 했을 때 이제 어떤 형태가 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보건소에서 방문을 해서 운동을 시켜줬고, 또 운동법을 알려줬고, 그리고 또 지역 병원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와서 이제 몸이 어떤지를 이제 살펴보고 또 약도 해줬고, 그리고 이제 수시로 다른 장애 활동 지원사나 또는 주민센터나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데 방문해서 여러 도움들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팀을 구축한 이후에 우리가 했던 건 뭐냐면, 그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진단이 나왔고 또 운동법도 어느 정도 저희가 익혔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진짜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 운동을 어떻게 좀 저희가 머리를 짰냐면, 이제 제가 가는 시간은 오전 시간에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가지 않는 주말이나 아니면 저녁 시간대 또는 휴일 같을 때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루틴대로 계속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루틴을 만들고 그걸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이때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게, 이제 지적 장애가 있으니까 운동을 가르쳐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건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과감하게.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운동 위주로 운동을 가르쳤고, 그렇게 해서 한 15개에서 20개 정도의 운동을 이제 거실에서 할 수 있도록 루틴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혼자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운동할 수 있도록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내 운동을 이제 계속해서 저희들이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거실 구조를 좀 파악하고, 또 기존의 운동기구를 좀 파악하고, 유튜브도 참조하고,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우리가 운동에 대해서 이제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내 운동을 할 때, 처음에 할 때는 하루에 한 2시간씩 했고, 지금은 한 1시간 반 정도씩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지 않았을 때도 운동을 하는 거로 그렇게 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실내 운동하는 거를 한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실내 운동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걷게 되었을 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바깥에 나갈 수 있어야 되고, 적어도 집에서 교회까지는 이제 갈 수 있는 정도로 이제 실외에 다닐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외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집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훈련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했냐? 먼저 집 근처의 지형 구조를 이제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쿠팡에서 이제 여러 물건 같은 것도 이제 샀어요. 구매를 했어요. 이제 운동기구. 그리고 그 근처 공원을 이제 다니려고 이제 알아두었고, 또 창경궁도 알아뒀습니다. 그 출석 교획도 알아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들을 이제 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먼저 처음에는 집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빙글빙글 도는 거를 계속해서 했어요. 한 바퀴에서 뭐 2바퀴 정도를.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근처 공원도 가고요. 또 창경궁도 가고요. 또 교회도 가고요. 그리고 근처에 이제 장애인 복지센터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 헬스장을 이렇게 다녀서 거기서 운동을 이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뚜벅뚜벅 걷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했어요. 사실 저도 좋았고 장애인분도 좋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2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자꾸 따라오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는 이제 아무래도 아들이 안쓰러우니까 뭐 넘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좀 힘들어 보이면은 자꾸 막 부축해서 가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있는 게 오히려 도움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집에 계시라고 하고 제가 따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운동에 같이 이제 실외 운동을 했습니다. 이제 2번째 어려움은 이제 뇌전증이 있으니까 길에서 갑자기 기절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때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제 기절한다고 해서 그냥 또 겁이 나서 바깥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기절하더라도 뇌전증이 오더라도 운동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뇌전증은 이래도 오고 저래도 오니까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밖에 나가서 한 바퀴씩 운동을 했습니다. 거의 한 번씩은 뇌전증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가만히 앉아 있다가 한 20-30분 있으면 깨어나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운동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됐냐? 이제 걷게 되었어요. 그리고 걸어서 이제 그 집 밖을 돌아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세요. 오세요. 힘들면 중간중간 나무 잡고. 잘하신다. 옛날 기분 나요? 옛날에 다니던 기분? 예? 어떻게요? 그 기분까지는 아니라고요? 어떻게 하면 그 기분이 날 것 같아요? 잘 다니시네. 이제 정말 부렁부렁하시네. 운동의 결과가 확실히 운동하니까 좋죠. 이런데도 마음껏 다니고. 운동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너무 잘하시네. 이 허리 자세랑 이 허리 펴고 이런 거면 좀 힘내. 그죠? 너무 잘하시네. 풍경이 어때요? 풍경이 어때요? 가보세요. 앞으로 좀 가보세요. 좀 가보세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친 거예요. 처음에는 상태 파악을 하고요. 객관적 진단을 하고 팀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내 훈련하고 실외 훈련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걷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기뻐했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했던 건 이 화면에는 없지만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했던 건 이제 사회성 개발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은 문제를 가진 지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인의 집에 방문을 해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박 같은 거 이렇게 탈 때 혼자서 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혼자서 뭐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성을 또 자립하는 거를 조금씩 배워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행정적인 업무도 좀 도와줬는데 행정적으로 이제 연금이나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이나 이런 걸 받은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연금을 물어봤는데 장애인 연금에 계속해서 탈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도 신청을 했었는데 왜 안 되나 했더니 장애가 신청을 지적장애밖에 신청을 안 해서 그거만 장애 등급이 있고 뇌전증은 장애 등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뇌전증도 장애를 신청해서 뇌전증도 장애가 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애인 연금이 하나일 때는 이제 보다 두 개일 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두 개 모두 다 신청을 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장애가 중증 장애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적 장애만으로는 장애인 연금을 받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뇌전증을 장애를 등급을 심사를 받고 장애 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장애가 두 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장애로 신청을 했고 결국 장애인 연금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5년에서 20년 정도까지 이제 매달 한 37만 원 정도의 장애인 연금을 받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생활수급도 저희들이 준비를 했고, 그 이제 어머니 재산, 뭐 아들 재산 이런 걸 다 보더라고요. 굉장히 복잡한 서류들 과정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모든 복잡한 서류들을 다 처리해서 주민센터에 제출을 이제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로 이제 기초생활수급이 되게 되면 이제 주거비에 대한 부분이랑 생활비에 대한 부분 일부를 이제 충당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초생활수급이 되면 좋은 게 만일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시설 같은 데 입소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도와왔는데요. 제가 이 과정 속에서 이 장애인분들과 장애인분이 이 과정에서 이 장애인분이 이제 걸을 수 있게 됐죠. 장애인 연금도 받게 됐죠. 또 사회성도 길러졌죠. 또 이제는 기초생활수급도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또 어머니도 이제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짐을 덜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제가 사실 중간에 한번 이제 장애인이 돕는 거 이제 그만하고 또 다른 일을 또는 사역에 좀 집중하려고 했었는데 어머님이 엄청 많이 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좀 계속 같이 가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그때 저희가 얘기했던 건 이제 저희가 이제 뭐 강의나 사역 때문에 중간에 좀 빠질 수가 있는데 그런 날짜의 유동성 좀 바꿔주거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배려를 해주시면 좀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서 지금 거의 한 1년 넘게 계속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이 장애인분을 돕는 것도 하나의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죽을 때까지 이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또 그 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장애인을 돕는 것도 저에게 소명이다. 그러면 어떻죠? 이중직이어서 이거를 통해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또 하나의 사명이 되기도 하더라. 라는 생각까지 다다르게 됐습니다. 이제 이중직에서 여러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각자 개인에 따라 길을 다르게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때로는 이 이중직의 이것 역시 하나의 사명이 되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한 가지 역할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점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